자, 여러분,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인데, 자, 우리가 이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네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채권자 불분명 지급이자, 또 비실명 채권의 이자, 또 건설자금 이자,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이자 비용 중에 앞에서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건설자금 이자 부인된 거 빼고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도 혹시 회사가 차입을 해서 이 차입한 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뭐 별장이나 무슨 스포츠카나 이렇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거나 이렇게 업무 무관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 무관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이제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유예기간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유예기간이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거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했다 그러면 이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예기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2년이고 매매형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업무용 부동산, 이렇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뉘앙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산, 이제 건물 토지가 아닌 이런 뭐 서화, 골동품, 이런 뭐 자동차, 막 스포츠카 같은 거 사고, 뭐 크루즈 선박을 사고, 뭐 비행기를 사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또 차입한 금액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송금불산입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여기 보니까 전체 지급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비용. 자, 근데 여러분 요 지급이자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채비건업, 그죠?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건설자금이자 그것들을 차감한 후에 지급이자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급이자를 갖고서 전체 차입금 중에 업무무관 자산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요 비율만큼 송금불산입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이제 적수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입금을 차입한 시점이 있고 이 업무무관 자산을 또 취득한 시점이 있고 그러니까 적수로 비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적수로.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이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할 때. 자, 봐봐요. 지금 은행에서 현금 이렇게 100억을 빌렸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차입금 이렇게 100억 이렇게 지금 차입을 했어요. 근데 이 현금 70억을 갖다가 쓰고 이걸 별장을 샀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데 이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 10원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차변에. 그랬을 때 이 이자 비용 10원을 다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냐? 자, 이 지급이자 10원 중에 지금 차입금이 전체가 100억인데,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인데, 지금 업무무관 자산이 70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70%는 이게 지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자니까 이 77원만큼은 송금불산입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적수 개념을 놓은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차입금은 7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이 별장 구입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있었던 날짜가 다르니까 여기에다가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날짜. 그럼 업무보관 자산 여기에다가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날짜를 곱해서 적수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수로 하겠다는 거, 적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무무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송금불산이 파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혹시?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이제 차입금 적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차입금 잔액의 그 일수만큼 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급이자 나누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 이렇게 해서 역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24년도 10월 1일 날, 24년도 10월 1일 날,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에 참고. 적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주려고. 자, 24년도 10월 1일 날, 1,000만 원을 대여했어요. 연 이자율이 12%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 적수 계산해서 하니까 1,000만 원에 지금 92일이 일수예요.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래서 92일을 곱해서 연 이자율을 곱하고 이게 지금 적수니까 366일로 만약 366일로 가정하면 이게 지금 이자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0만 원 곱하기 92일이라는 적수 계산을 역산한다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이자를 12%를 곱해요, 나눠요, 거꾸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66일로 나누는 거니까 반대로 곱해주면은 이 1,000만 원에 92일 곱한 이 적수가 계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여러분, 그죠? 뭐 이거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예, 프로그램이 계산하는 이 구조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참고로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때, 이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고가매입 등의 어떤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그 시가초과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포함하겠대요. 왜 이렇게 포함한다고 했을까요? 자, 고가매입했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러면 시가초과액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왜 포함한다고 했느냐? 자, 이걸 포함해버리면 업무무관 자산의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 분자가. 이 봐봐요. 이 분자가 커지니까 업무무관 자산의 금액이 커지면 이, 이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송금무산입 때는 이 비율이 이 금액이 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 시가초과액도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자산처럼 여기 이제 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 비율만큼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자, 주의사항은 자, 이 지금 다음의 것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설명 안 할 겁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이미 제가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그래서 이거는 요 지급이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면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한 거, 우리 지급 시기 의제 규정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취득자금 대여한 거, 퇴직금 전환금,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그리고 뭐 금융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네. 요거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이자를 수령한 가지급금도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봤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지급금 그 인정이자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인정이자만큼 받았어요, 이자를. 그랬다 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맞는 거니까 여기 분자에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것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동일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은 상계하는 게 원칙이나 약정이 있다면 상계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선순위 송금불산입된 걸 제외한 나머지 지급이자에 대해서 이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이 비율만큼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송금불산입 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특정 누군가가 가져간 게 아니라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그런 이렇게 규정한 거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 이렇게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실기에다가 적용해 보는 걸 연습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